달빛이 바다의 검은 표면에 반사되어 밝게 빛나고 있어요. 두꺼운 안개가 불길한 고요함 위로 내려앉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무 보드의 삐걱대는 소리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침묵을 깹니다. 안개를 뚫고 큰 배에 윤곽이 드러납니다. 선체는 녹이 슬어 있는데 기괴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제일 불안하게 하는 건 갑판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는 선원 없이 항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건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플라잉 더치맨이 아니라 진짜 유령선이에요. 2019년 9월 2일 영국 해군의 빙하 경비함정인 HMS 프로텍터가 대서양의 잔잔한 물결을 타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시각은 밤 11시. 배의 선원 몇 명이 갑판에 있었고 나머지는 선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함장은 배를 몰며 앞에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늘은 주황빛 황혼으로 물들어 있고 저 멀리엔 구름이 떠 있어요. 갑자기 이 아름다운 풍경 위에 한 선원이 정체불명인 배의 검은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함장은 배의 속도를 줄이고 그 미스터리한 배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보아하니 길이 75m의 낡은 화물선이었어요. 그 배의 선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헛수고였어요. 화물선은 그냥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듯 했죠. 아무도 배에 싣지 않고 말이죠. 최소한 생존자는 없는 듯해요. 텅 빈 갑판은 부딪히는 파도에 맞물려 삐걱대고 있어요.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사라졌고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화물선이 더 섬뜩해 보입니다. 영국 항해사들은 이 이상한 배의 갑판에 오르는 걸 주저했어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는 제 갈 길을 갔어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걸 보고 항해사들이 진짜 유령선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5달 후 우린 지금 아일랜드의 카운티 코크에 있는 발리코튼이라는 마을에 있어요. 한 주민이 아침 일찍 조깅을 하러 집을 나섭니다. 헤드폰에서 흐르는 음악과 신선한 찬 공기, 그리고 그가 뛰는 코스의 예쁜 풍경까지. 알찬 조깅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는 켈트해의 해변의 스노인 길을 따라 뛰고 있어요. 어젯밤에 강한 태풍이 불어서인지 바다는 고요해요. 그는 낮은 절벽 위로 뛰어 올라가던 도중 큰 선박을 발견합니다. 오래되고 녹이 쓴 75m 길이의 화물선 한 척이 해변 옆 바위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 같지만 마을 주민인 그는 알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배는 그곳에 없었다는 걸요. 잠시 후 알고 보니 이 배는 HMS 프로텍터의 선원들이 5개월 전에 조우한 그 화물선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이 화물선은 알타입니다. 1976년에 건조됐어요. 여태껏 누가 이 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진 유일한 사실은 2017년 한 사람이 이 배를 매입했고 그 이후 탄자니아의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해야 할 중요 사항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화물선에는 AIS라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선박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필요하죠. 2015년 이래로 알타에 AIS의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타가 인공위성에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지난 몇 년 동안 이 화물선의 이름과 깃발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AIS가 여러 번 꺼졌다 켜진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아요. 불법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해 어떤 배들은 AIS를 비활성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 배의 함장이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알타의 행적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AIS에 따르면 2017년 이 화물선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들 주변을 항해했어요. 알타는 그리스 내 다른 곳에 위치한 도시 3곳에 12번이나 정착했어요. 그러고는 AIS 신호가 사라졌는데 10개월 후 아프리카 북부 해변에서 알타의 AIS 신호가 다시 잡혔어요. 그리스에서 약 2000km는 떨어진 곳이었죠. 2018년 9월 배는 버뮤다 남동쪽에서 약 2200km 떨어진 곳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선원들에게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알타에는 10명이 타고 있었어요. 9월 19일 배의 엔진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멈췄어요.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매우 멀리 있었죠. 배는 해류를 따라 흘러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선원들은 배를 고칠 수 없었어요. 비축 식량은 떨어지고 있었죠. 선원들은 당황했고 누군가 교신을 시도했어요.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강력한 허리케인이 배가 망가진 그 지점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선원들은 미국 연안경비대와 연락했어요. 10월 2일 헬리콥터 한 대가 배를 향해 다가왔어요. 식량과 물이 알타에게 조달됐죠. 선원들이 며칠 동안은 더 버틸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약 일주일 후 구조선이 약 2,500km의 거리를 항해해서 알타에 조난된 선원들을 구출했어요. 허리케인이 접근하기 바로 전 미국 구조대들이 그들을 구출했어요. 손상된 배의 선원 모두는 푸에트로리코로 보내졌어요. 알타는 그대로 바다를 떠돌게 됐죠. 얼마 후 그 선박이 구야나 해변에 예인되었어요. 하지만 또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 배가 도난당한 거예요. 누가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둑들은 배를 한가운데에 버려두고 떠났어요. 거의 1년 동안 이 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어요. 2019년 9월의 어느 날 영국 해군이 이 배를 발견합니다. 알타가 어떻게 대서양을 거쳐 아일랜드의 해변에서 발견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일랜드에서 이 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누가 이 배를 예인할 책임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신원불명의 한 사람이 아일랜드 당국에 연락해 배의 주인이라 밝혔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았어요. 알타에서 몇 배럴의 석유가 발견됐어요. 이 배를 해체하기 위해선 아일랜드 정부는 약 1,000만 유로를 소비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도 이 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부식하는 고철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배에 숨어들어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어요. 알타의 향후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그곳에 있어요. 그 배는 고작 2년 동안 바다를 떠돌았어요. 그러니 38년 동안이나 바다를 떠돈 배가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 배는 바로 SS 베이치모입니다. 한 영국 무역회사가 소유한 상선이었어요. 1931년 배가 알래스카의 빙하에 끼었고 강력한 눈보라가 시작됐어요. 배의 선원들은 일주일 동안 눈보라가 지나가길 기다렸지만 더욱 거세질 뿐이었어요. 하루는 날씨가 좋아져서 팀원 중 몇 명이 배를 탈출해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나머지 선원들은 선장과 함께 상선 근처에 캠프를 차렸어요. 눈보라가 다시 시작했고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그 폭풍은 너무도 강력한 나머지 선장은 팔을 뻗은 거리 밖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눈보라가 지나가고 선장은 곧 배가 사라져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베이치모가 폭풍에 떠밀려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배가 사라진 해역 근처에서 표류하던 배를 발견했죠. 선체가 너무 훼손되어서 항해가 위험할 정도였어요. 선장은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알래스카 해역 이곳저곳을 떠다녔죠. 알래스카 주민들과 연구원들이 몇 번씩이나 배 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 배를 바다로부터 되살리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선박 구조 작업은 표류하는 빙하와 기후 탓에 어려워졌어요. 그 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1969년이에요. 당시 배는 얼어있고 빙하에 막혀 있었어요. 2006년 정부가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베이치모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배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베이치모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아마도 추쿠치해 바닥에 가라앉아 평화롭게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